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퍼진 스윙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4월 연속 올랐죠? 1840선도 회복했고 장중엔 1850 이상도 갔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 특별히 유럽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컸는데요.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만큼이나 오늘 선물에 이어 현물을 좀 강하게 이거래 연속 사준 것도 지수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삼성전자 놀라운 시장 주도력도 금요일에 이어 오늘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도 좀 괜찮았었죠? 문제는 그 이상 다음번 시장에서 얼마나 더 추가 상승을 할 것인가 여부가 될 텐데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준비해봤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 시장 분석 듣습니다. 내일장 업앤다운 그리고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1인자를 찾아라 이렇게 두 가지로 꾸려지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도 봐드리고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도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내일장을 위한 공략 종목이 2부에서 공개되는 이만큼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멘토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주병선 전문가님 그리고 오래간만이네요.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좋습니다. 두 분이 어떤 분이실까 저희가 직접적인 프로필 소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주도주와 세력주만 공략한다. 21선 매매는 실패가 없다. 주도주 매매 신화. 주병선 소장의 멘토링이 지금 공개됩니다. 돌파 갭과 상승 추세 기법. 과대 낙폭과 추세 돌파의 이평 이론. 우량주와 실적 중심의 중소형주 공략 전법을 구사한다. 피닉스맨 김혜동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오래간만에 돌아오신 피닉스맨과 우리 월요일 멘토셨던 주병선 전문가님과 함께 먼저 시장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느덧 1840까지 왔습니다. 장중 기준으로만 따지면 1750에서 1850. 저점 대비 요 며칠 만에 100포인트가 올랐잖아요. 예. 지수가 생각보다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지수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결국은 어딘가로 지금 튀겠다는 거죠. 밑으로 튀든지 위로 튀든지 하여튼 뭘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변동성이 아주 심합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지금 이번에 세 번째 나왔죠. 첫 번째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 하단은 1800이요. 지수 상단은 1900인데 이 100포인트 사이에서 좀 당분간은 한두 달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상했었던 1800은 안 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1759까지 빠졌죠. 네. 그래서 약간 상단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00까지는 못 가겠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1900까지는 가겠습니다 했었는데 밑에 빠지는 게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한 50포인트 이상. 네. 결국 상단도 그러면 1900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150포인트가 상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내외 상황을 판단을 할 건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는 거의 다 왔다. 이 1900까지 가기는 힘이 붙이고 1850에서 1870, 80 뭐 이런 수준이다. 결국은 이제는 다 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많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요. 또 시장 오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그러시죠. 야, 무슨 얘기냐.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5천억을 샀지 않냐. 4,785억을.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외국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샀을 때는 지수가 상승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시청자님 오늘 좀 재산 좀 늘어나셨습니까? 살림 좀 좋아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외에는 가는 종목이 없더군요. 결국 외국인이 거의 4천억 5천억 가까이를 매수하는데 그 돈을 거의 전부를요. 딱 두 종목 사는 데 투자하더군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다른 종목은 거의 안 사요. 그러고 조금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매수. 비차익이 뭔지 아시죠? 네. 비차익 매수로 조금 사고요. 차익은 오늘 팔았어요. 네.
선물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떠냐 하면요. 제가 판단컨대는 오늘 기관은 또 팔았잖아요. 기관하고 개인하고. 결국 기관과 개인은 다 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수가. 외국인도 오늘 보니까 옵션의 방향을요. 외국인은 옵션의 방향을 하방으로 아래쪽으로 보고 있더군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를 그럼 왜 샀냐. 그것은 그동안에 자기들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갔었죠. 어디서 뺐어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에서 주로 많이 뺐죠. 그러니까 자기들 펀드의 포트 비중을 줄였던 걸 이제는 자기들 나라가 조금 안정되니까 그걸 채워 넣은 거에 불과해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오늘 4,700억 거의 5천억 정도 매수한 것은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국 추가 상승의 여력은 많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그 밴드 고무줄의 100포인트는 여전한데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한번 출렁였기 때문에 윗상단도 내려오는. 네, 예. 지금까지 85포인트 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한 거의 다 온 거죠. 네.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는데 아니 내 종목은 사실 안 가고 삼성전자만 갔는데 여기에서 팔자니 이거 왠지 시장에 더 갈 것 같고 어쨌거나 오늘 시장 급반등 추가적으로 더 조금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들어요. 금요일에 이어서 안 빠지고 더 가니까 분석부터 좀. 네,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 지금과 같은 장세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까도 전문가님께서도 네. 말씀하셨지만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그 단기적 가격을 낮춰가지고 일시적으로 심리적 그 포인트를 좀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뿐이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유럽이나 미국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빠르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현대차, 뭐 이렇게 기아차 이런 그 자동차 부품 그 산업 업종에 집중이 됐던 건 과거에 많은 그렇게 실적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매물대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좀 들어갔던 폭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업을 해놨던 종목군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그 탄력을 좀 잃었던 종목군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바닥 다지기 구간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싶고요. 최근 들어 우리가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국제적인 회의들이 열리죠. 그 이후에 이제 올림픽 그걸 끝나고 이제 맞이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심리적인 안정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주가 부양을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간 역시 좀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가 인상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내일장 이제 제가 예측을 여쭤보면서 전략적인 측면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특별히 아까 주병선 전문가님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내일장 맞추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쭙겠습니다. 내일장은 추가 상승입니까? 아니면 하락입니까? 하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좋습니다. 내일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할까요? 자, 김혜동 전문가님은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실제적으로 너무 그 이틀 동안 또 뭐 이렇게 3일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한 번쯤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더 살을 붙여서 이후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먼저 주병선 전문가님.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삼성전자가 좀 덜 올랐으면 좋겠다. 이 매기가 다른 업종으로 좀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외국인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네, SOS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뭐 외국인한테 어떻게 전화를 다 하겠어요. 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왜 너네들은 수많은 한국의 종목을 안 사고 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사냐. 아까 제가 일부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는. 예, 포트에서 뺐었던 걸 이제 다시 채워 넣었다. 그러나 주도주로 꾸준히 지난 상반기 동안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주도주 됐었던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갈 생각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좀 끌고 가지 했더니 우리 코스피 지수 차트를요. 저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차트를 보여주면서 뭐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걸 잘 할지 몰라서 이제 못하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미국의 다우하고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은 거의 모든 차트가 일봉 차트가 우상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만 유별나게
우하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맞대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끌고 갈 수는 있대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1900 넘겨서 끌고 갈 수는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자기만 끌고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개인은 돈이 없고 부동산 때문에 다 하우스 푸어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개인들은 펀드 가입도 안 하고. 그러면 저 기관 자금이라는 것은 지금 연기금하고 지방자치단체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만 믿고 자기들이 어떻게 지수를 끌고 가느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재밌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으나 현실적으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투자할 돈이 없어요. 개인이나 기관이나. 그리고 이런 마당에 외국인들이 소수 종목에 집중해서 수익률 게임을 할 수밖에 없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뭘 봤나요? 지난 상반기 동안에요.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의 반이 삼성전자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현대차, 기아차가 약간 얹으면 거의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나라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삼성전자와 현대차예요. 결국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종목을.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요, 가는 종목 소수만 계속 갈 거고요. 못 가는 종목, 많은 종목은 갈 수가 없다.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다. 결국 지수도 1900을 향해서 진군 나팔 소리를 울렸으나 이게 거의 다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휴가철에 저희들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이 몸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얘기입니다. 예. 주식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매기 확산은 좀 어렵겠고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그래도 조금 수익을 보려면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러나 많은 수익은 기대할 수 없고요. 하락만큼은 하방 경직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예. 그래도 단기 매매할 분들은 아니고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삼성전자고 현대차는 좋은 종목이죠. 예, 예. 크게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 네네. 자, 하락 이후 아까 짧게는 얘기하셨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네. 내일 그럼 확 빠집니까? 외국인이 그래도 그렇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금방 이렇게 빠진다기보다도 우리가 과거 2002년도 월드컵 시즌을 보면 아마 지금과 같은 장세가 굉장히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02년도 이후에 그 경기 지수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종합 지수가 굉장히 좀 하락으로 이렇게 좀 돌았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10년이 딱 지난 2012년 또 7월에 이제 올림픽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리적 개선을 통해 가지고 단기 좀 급등을 좀 많이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지수가 좋아질 거다,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라든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은 계속적으로 실물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미국은 실물 지표가 굉장히 이렇게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올림픽 특수 기간을 맞이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으로만 좀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 급등에 따른 좀 이렇게 시장의 흔들림이 이렇게 좀 찾아올 때가 이제 가까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꼭 어떤 특정 종목군들만 이렇게 매집을 해가지고 뭐 올라간다 그런 거보다도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짧게 예. 역시 박스권으로 좀 보세요. 요즘 최근의 비율을 제가 전혀 알질 못해서 예. 실은 궁금합니다. 시장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삼성전자 주가랑 코스피 지수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700포인트를 이미 깬 이후에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좀 크게 났습니다. 네. 한번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렇게 좀 차트를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1843포인트로 이렇게 좀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201선 그 사이에 많은 그 저항대들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1900선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지지 마지노선하고 지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수 관련주는 단기 대응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에 대한 하락 전망과 하락 이유 또 전략적인 측면도 조금 간단하게나마 살펴드렸는데요. 이제는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